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3 구매자분들을 위한 군락 사용법, 이번에 추가되고 변경된 기능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어느 것이 있는지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전 영상인 폴드 3 초기 설정과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군락을 다운받아야겠죠.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아 줍니다. 다운받아서 실행하면 내부에 유닛 앱들이 있어요. 각 기능에 특화된 앱들인데 오늘은 멀티스타, 네비스타, 퀵스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려 합니다. 내부에 있는 앱들은 각각 다운받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멀티스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멀티스타에는 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폴드 3를 사셨다면 멀티스타를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기능은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입니다.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 하면 멀티 윈도우를 여러 개 띄우는 건가? 할 수 있지만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 멀티 윈도우를 실행했을 때 화면을 좀 더 작게 해서 많이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기능을 켜지 않고 멀티 윈도우를 실행해보면 기존 화면에서 크기만 작아지고 내용은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화면을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보기는 힘들어집니다. 이걸 개선시켜주는 게 멀티 윈도우 컨텐츠 많이 보기인데 분할 화면, 팝업 화면 모두 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능을 켜고 멀티 윈도우를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작아지면서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폴드라는 큰 화면에 더 많은 것들을 담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 저는 켜고 사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멀티, 팝업으로 사용하면 화면이 작아져서 더 많은 것을 보려면 이 기능이 필수거든요. 두 번째는 멀티 포커스 기능입니다. 저는 이 기능은 예전 초창기에는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동시에 실행되지 않는 앱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한쪽에 게임을 틀어놓고 한쪽에는 영상을 보면 게임 쪽이 멈추거나 영상 쪽이 멈추거나 둘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 안 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멀티 포커스 기능을 켜지 않아도 게임은 게임대로, 영상은 영상대로,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별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해서 혹시라도 멀티 포커스가 안 되는 앱이 있다면 사용해 보시고 평상시에는 켜두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분할하면 넓게 보기 기능입니다. 저는 이 기능을 켜두고 사용하는데 꽤 유용합니다. 일단 이렇게 멀티로 분할 화면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위쪽에 상태바가 한 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하면 넓게 보기 기능을 켜주면 상단바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죠. 보통 멀티로 사용하고 있다면 컨텐츠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많아서 굳이 상단바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을 켜둡니다. 물론 상단을 살짝 내리면 바가 잠깐 나타나니까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모든의 멀티 윈도우 사용입니다. 이 기능은 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정의 실험실 메뉴로 이사를 갔어요. 이것도 저는 항상 켜두고 사용을 합니다. 보통 군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안정화가 됐다 싶으면 설정에서 편하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 기능도 그런 기능 중 하나인데 설정 유용한 기능, 실험실, 모든 앱에서 멀티 윈도우 지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멀티 윈도우가 지원되지 않던 앱들도 멀티 윈도우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팝업 화면 바로 실행입니다. 저도 켜두고 사용을 하는데 꽤 유용합니다. 말 그대로 앱을 사용하다가 팝업 화면으로 바로 실행하는 기능인데 기능을 켜면 상단 모서리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제스처 크기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용 방법은 모서리에서 아래로 끌어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현재 사용하는 앱을 팝업 화면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죠. 윈도우에서 작은 창으로 여러 개 띄워놓는 것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팝업 화면 최소화 방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도 켜두면 유용한데 저는 보통 영상을 팝업으로 볼 때 사용해요. 유튜브나 트위치 등 팝업으로 영상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메인 화면을 다른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홈으로 갑니다. 그럼 팝업이 자동 최소화가 돼버리거든요. 영상을 보다가 끊기게 되는 거죠. 이게 안되게 하는 기능으로 활성화 시켜주면 자동으로 최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보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유용하겠죠. 일곱 번째는 웬만하면 카메라 홀까지 넓혀드림. 이건 폴드2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폴드3에는 UDC가 적용되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설정을 하지 않아도 홀까지 사용을 해주거든요. 이게 UDC의 장점이겠죠. 터치도 가능하고. 여덟 번째는 멀티스타에서 I love 갤럭시 폴더블에 있는 기능으로 펼칠 때 앱을 항상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기 기능입니다. 이건 폴드가 두 개의 화면을 가지고 있어서 있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 이런 앱의 경우 커버 화면에서 사용하다가 열게 되면 메인 화면에서 비율이 달라 앱을 다시 실행시켜줘야 합니다. 이런 앱들을 자동으로 재실행시켜주는 거죠. 예전에는 이런 앱들이 많아서 켜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줄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켜지 않는 기능입니다. 아홉 번째는 앱별 화면 비율 설정입니다. 이것도 실험실로 이사 갔는데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일반적으로 실행하면 폴드 화면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으로 전체 화면으로 설정해 주게 되면 꽉 찬 화면으로 앱을 실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는 모든 앱 전면 화면에서 계속 사용입니다. 일단 폴드의 경우 커버 화면에서 사용하다가 열게 되면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내부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다가 화면을 접으면 기본적으로 화면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대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원래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한데 그건 설정, 디스플레이, 커버 화면에서 앱 계속 사용에서 설정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하나씩 설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굿락에 있는 기능은 모든 앱을 사용 가능하게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닫았을 때 전면 화면 끄기를 활성화하면 화면을 닫았을 때 모든 앱이 종료되게 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개별적으로 어느 것은 켜고 싶고 어느 것은 끄고 싶다, 이런 것은 기본 설정에서만 가능합니다. 11번째는 웬만하면 플렉스. 이것도 실험실로 이사 갔는데 플렉스 모드 패널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갤러리, 카메라 같은 앱은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지만 그 외에 지원하지 않는 앱들도 플렉스 모드를 지원하게 변경해주는 기능입니다. 강제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지만 아래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퀵 패널, 캡처, 밝기, 볼륨 조절이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12번째는 웬만하면 돌려드림 기능. 이것도 실험실로 이사간 기능으로 앱 자동 회전 기능입니다. 이렇게 회전 기능을 켜둬도 안 돌아가는 앱들에 사용하는 기능으로 세로 화면에 맞춰진 앱들도 강제로 가로로 사용 가능하게 해줍니다. 폴드는 가로로도 자주 사용하니까 켜고 사용해도 되겠죠. 이제 멀티스타가 아니라 네비스타에 있는 기능을 살펴볼 텐데 네비스타에는 버튼과 스와이프 제스처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버튼 쪽에 있는 기능부터 살펴볼게요. 변경하는 것은 설정,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바에서 설정 가능하며 버튼으로 설정할 경우 이렇게 하단에 한 줄이 표시가 됩니다. 다른 폰들과 다르게 폴드는 화면이 넓어서 버튼으로 표시하게 되면 아래쪽 공간이 많이 낭비되는데 이 낭비되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13번째 기능 최근 실행의 표시입니다. 이 기능을 켜주면 버튼들 옆에 빈 공간에 최근 실행 앱들이 쭉 뜨게 됩니다. 스와이프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바로바로 최근 앱들을 실행할 수 있으니까 더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해진 거죠. 마치 이번에 추가된 태스크바처럼 앱들을 바로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태스크바와 다른 점이라면 끌어서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요. 단순히 최근 앱들을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멀티태스킹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사용하면 좋을 기능이 하나 있는데 14번째는 멀티스타에 있는 멀티 윈도우 빠른 실행입니다. 분할 화면으로 할지 팝업 화면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분할로 선택 시 아래 최근 앱 버튼을 꾹 눌러보면 현재 사용하던 앱을 바로 분할 화면으로 변경해 줍니다. 버튼을 사용할 때 이렇게 분할해서 사용하면 유용하겠죠. 15번째는 고정, 숨기기 버튼입니다. 스와이프와 다르게 버튼은 한 줄을 계속해서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숨겨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기능을 켜면 최근 앱 가장 왼쪽 끝에 점이 하나 생깁니다. 이 버튼을 2번 누르면 발을 숨기거나 고정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숨긴 상태에서는 이렇게 살짝 끌어올려주면 내비바를 볼 수 있습니다. 스와이프 제스처보다 버튼을 사용하고 싶은데 제스처처럼 넓은 화면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켜면 좋은 기능입니다. 16번째는 홈 화면에서는 항상 보이게 하는 기능으로 홈에서는 굳이 숨길 필요 없다, 어차피 다른 것을 실행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홈 화면에서 고정 기능을 켜주세요. 그럼 항상 내비바가 홈에서는 고정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스와이프 제스처 기능입니다. 스와이프 제스처는 내비바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말 그대로 스와이프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제스처를 이용하기 위한 제스처 힌트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 힌트를 끄고 켜는 게 가능하죠. 다만 켜게 되면 제스처 힌트만큼 아주 살짝 한 줄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요. 굿락에서는 힌트를 투명하게 한 줄도 사용 가능하게 해줍니다. 바로 17번째 투명한 힌트 기능으로 켜게 되면 낭비되는 한 줄을 투명하게 전체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죠. 18번째는 제스처 핸들 설정입니다. 제스처 힌트를 좀 더 넓게 사용하고 싶다, 그럼 넓힐 수도 있고 색상을 바꾸고 싶다 하시면 색상을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퀵스타에서 살펴볼 텐데 퀵스타의 경우 상단바, 퀵 패널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19번째는 나만의 퀵패널 꾸미기. 보통 테마에 따라 퀵패널이 같이 적용이 되지만 나만의 퀵패널을 꾸미고 싶다면 변경에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20번째는 상단바 아이콘 지우기입니다. 아이콘 표시에 들어가면 네트워크, 볼륨, 와이파이 등 상단에 표시되는 것들을 끄고 켜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다, 표시되는 거 알 필요 없다 하시면 깔끔한 상단바를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시계 같은 경우도 왼쪽, 오른쪽 숨기기 설정이 가능하고 24시간으로 표시할지 오전, 오후로 표시할지 설정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3 굿락 사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폴드를 사용하기 위한 많은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고 또 계속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직접 하나씩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